너 지금 뭐라고 했어? 서윤아, 돌아가. 여기 있을 곳이 없어. 미쳤어?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돌아와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떠나라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만해. 아니, 대답해봐.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씨발, 그 말 좀 그만해. 나를 위해서라고? 그럼 대체 내가 한 이 모든 배신이, 거짓말이, 나를 내팽개친 게 다 나를 위한 거였어? 사랑은 언제나 영원할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첫사랑과의 약속, 배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당신은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서윤이다. 올해 27,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낙동강 근처의 작은 마을 청우입니다. 마을 이름처럼 푸른 구름이 드리운 듯한 고요한 곳으로 강물이 굽이치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지만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하고 따뜻한 곳이다. 하지만 내게 이곳은 마냥 편안한 곳만은 아니었다. 우리 집은 한때 조정에서 이름을 떨친 학자 가문이었다.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정치 싸움에 휘말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내려오셨다. 어머니는 내가 9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우리는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비록 벼슬을 내려놓았지만 글과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셨다.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한학을 배웠다. 덕분에 웬만한 사내 아이들보다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었지만 그런 재주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마을에서는 학자의 딸이라며 다들 예의는 차렸지만 정작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는 많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 백도진. 도진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그들의 집안은 조정과 깊은 연줄이 있는 양반 가문이었고 도진의 아버지는 현감과도 친분이 있어 마을에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집 대문을 지나가면 언제나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크고 작은 잔치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도진은 어릴 때부터 자유롭고 거침없는 성격이었다. 연애 양반과 자제들처럼 품격을 따지거나 예법을 강조하기보다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를 더 좋아했다. 특히 나와는 어릴 때부터 각별했다. 처음 도진과 가까워진 건 8살 때였다. 강가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에게 다가와 그거 뭐야? 라며 갑자기 묻던 아이. 나는 그때 논어를 읽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관심도 없을 책이었는데 도진은 유독 호기심이 많아 보였다. 배우고 싶어라고 내가 묻자 도진은 호기롭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을 뒷산에서 몰래 글 공부를 하곤 했다. 도진의 어머니는 내가 그의 곁에 있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귀한 집안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고 하셔. 하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렇게 우리는 자라면서도 계속 친구로 남았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신분의 차이는 점점 선명해졌다. 도진이 나와 함께 있을 땐 늘 편해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령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다. 반면 나는 학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를 배울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양반이 아닌 평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진이 곧 서울로 올라갈 거라고. 서윤아, 도진이 서울 가는 거 들었어?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 나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도진이 나를 찾아왔다. 마을 어귀의 작은 언덕,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몰래 만나던 곳,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고 강물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장난스럽게 내 앞에 서 있을 줄 알았던 도지는 오늘따라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기다려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순간 멍해졌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도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지는 정말 떠나버렸다. 마을 어귀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먼지가 있는 길 끝에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달빛 아래에서 했던 애매한 약속만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날이 지나갔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도지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도진의 집에서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매일 밤 언덕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날의 약속이 꿈은 아니었을까 싶어서.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도진이 정말 돌아올까? 혹시 그는 잊은 것이 아닐까?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이 작은 마을과 나 같은 존재는 금세 희미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바라고 있었다. 도진이 약속을 지키러 돌아오기를, 그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기를.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양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한양은 여전히 붐볐다.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고 길거리에서는 노점상들이 따끈한 어묵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내 처지는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끌려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 단순한 학자인 아버지가 왜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갔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집이 몰수되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평소 아버지께 글을 배우던 아이들의 부모들도 더 이상 나와 엮이기 싫어했다. 결국 나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양에 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관리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며 매달려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날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경복궁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을 걸고 한 관리에게 무릎을 꿇고 있던 그때였다. 갑자기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도진이 아니었다. 비단으로 만든 곱고 단정한 도포, 단단한 눈빛,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백대감이라 불렀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서윤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도진아, 나야? 나 서윤이야. 안다. 안다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해? 그냥 떠나라. 넌 한양에서 있을 곳이 없어.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나한테 기다려달라고 한 사람이 너야. 내가 돌아오면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지금은 상황이 달라. 달라? 뭐가? 내가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서윤아, 그냥 부탁할게. 여기서 떠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2해 전 달빛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간 걸까?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손은 왜 지금 나를 밀어내고 있는 걸까? 소문 들었어. 내가 혼인을 앞두고 있다고. 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야? 이제 높은 자리에서 부유한 신부 맞이할 거라서 나 같은 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그만해. 아니, 대답해봐. 왜 약속을 어긴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도진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그리고 그는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한양의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백도진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백도진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소년이 아니라 나를 버린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한양의 밤은 유난히 추웠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날카롭게 불었고 거리에 남은 낙엽들은 이리저리 흩날렸다. 나는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도진이 나를 외면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기다려 달라던 사람이, 돌아오면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떠나라고 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에게 수상하게 보일 겁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긴 도포에 갓을 깊숙이 눌러쓴 모습,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누구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를 따라 골목길을 걸어 한양 외곽의 조용한 한옥으로 향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갓을 벗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서윤 낭자는 아버님이 외관역죄를 뒤집어 쓰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학자로 살아오셨고 나라를 위해 글을 쓰셨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서윤 낭자의 아버님은 결코 역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분이 걸림돌이 되었죠. 걸림돌이라뇨? 연우는 천천히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 보였다. 이 편지를 보시죠. 2해 전 백도진이 서윤 낭자의 아버님께 보낸 글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었다. 도진의 익숙한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저는 곧 강제로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윤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2해 전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났던 그가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진이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서윤 남자의 집안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남자의 아버님은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역적을 찾아내려다 당한 것입니다. 진짜 역적 그게 누구죠? 연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가, 즉 백도진의 집안입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요. 도진이네 집안은 우리 가족을 항상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왔던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조정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가가 있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진이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 믿기 어렵겠지만 낭자의 집안이 몰락한 이유는 그들이 낭자의 아버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 반역죄를 씌운 것이죠.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도진의 집안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글씨는 명백히 도진의 것이었다. 도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연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그때 내가 도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몰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아마도요. 남자가 이곳에 있으면 더 위험해질 것을 알았겠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도진은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거였다. 하지만 그는 너무 약했다. 가족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도진을 원망했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연우, 나리,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장 제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도진이도 지켜낼 겁니다. 도진이 내게 등을 돌린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나는 끝까지 그를 찾아낼 것이다. 나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한양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백가의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등불이 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무사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쉽게 들어갈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도진과 마주하기 위해. 괜찮겠어요? 옆에서 연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야 해요. 연우는 조용히 내 어깨를 잡았다. 위험해지면 신호를 주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담을 넘어갔다. 백가의 저택은 커다랗고 정갈했지만 내게는 차갑고 낯선 곳이었다. 어릴 적 이곳에서 도진과 함께 뛰어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나는 몰래 숨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누군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서윤아, 나는 걸음을 멈췄다. 도진이었다. 그는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복도 끝에서 등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올 줄 알았어. 그럼 막으려고 한 거야? 아니, 막을 생각이었다면 이미 너를 가둬버렸겠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나를 기다린 이유가 뭐야? 서윤아, 나는 내 방식대로 널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어쩌면 내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키려고 했다고? 도대체 뭘 나를 내쫓는 게 널 보호하는 거였어?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 게 널 지키는 거였냐고. 내가 널 내쫓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만 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다 용서될 것 같아? 아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서윤아,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하겠어. 나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동안 나는 도진을 원망했다. 하지만 그가 보낸 편지를 본 순간 그의 상황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나와 함께해? 진실을 밝히는데 도와줘. 도진은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하자. 그 순간 복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밤 한양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연우가 힘들게 찾아낸 서찰과 도진이 몰래 빼돌린 문서들, 모든 게 완벽했다. 이제 이걸 조정에 올리기만 하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었다. 증거를 복원해둔 곳은 연우가 빌려준 작은 책방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은 불길에 휩싸였다. 불이야.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급히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고 책방 안에 있던 증거들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나는 불타는 책방을 보며 절망했다. 안 돼.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연우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야.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 거지. 도진은 주변을 살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이걸 할 수 있는 건 내 집안만이 아니야. 더 큰 세력이 있다. 나는 도진을 노려봤다. 너희 집안만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누가 더 뒤에 있는 거야? 난 몰랐어. 우리 집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도, 그 위에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싸움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거야. 연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조정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를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지. 나는 절망스러웠다. 겨우 도진을 설득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백가만이 아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진이 나를 바라보았다. 멈출 거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난 끝까지 갈 거야. 아버지를 구해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연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영원히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 수밖에 없어. 도진은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이 싸움 끝까지 가보자. 불길은 사그라들었지만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한양은 요동치고 있었다. 조정은 연일 혼란스러웠고 권력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높은 사람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 같은 작은 존재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증거가 불타버린 후 도진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연우와 함께 도진이 자주 가던 서재, 한양 외곽의 사찰, 그리고 백가의 저택 근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헛수고였다. 도진이 정말 우리 편이 맞을까? 연우가 조용히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었다면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 혹시 그가 다시 백가의 편으로 돌아간 거라면 아니에요. 도진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연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도진을 믿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다른 감정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버텨왔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진을 향한 감정,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우가 내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윤아, 네?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단순히 복수를 돕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곁에 있고 싶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연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처음에는 너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깨달았어.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서윤아, 네가 날 펴줄 수는 없겠어. 나는 침묵했다. 연우가 나를 향해 가진 감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향해 있었고 그 감정을 지워낼 수가 없었다. 미안해요, 연우나리.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내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내가 곁에 있고 싶다는 거야.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고 그곳에 도진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옷은 찢어진 곳이 많았다. 야윈 얼굴과 피곤한 눈빛,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서윤아,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무슨 일이요? 백가를 배신했어. 내가 가진 증거 중 일부를 조정에 넘겼다. 이제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거야. 그럼 하지만 대가를 치렀어. 난 더 이상 백가의 사람이 아니야. 내 가족은 나를 버렸고 내 벼슬도 잃었어.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돌아갈 곳도, 미래도. 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내게 익숙했다. 그런데도 내가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연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한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도진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연우와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 저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다.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의 싸움은 정말 끝낼 수 있을까?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했다. 조정에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나는 한양 외곽의 작은 언덕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묻힌 무덤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싸움을 해왔던 걸까?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내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손끝이 차가웠다.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두 남자를 느낄 수 있었다. 도진, 그리고 연우. 한때 나는 도진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내 유일한 친구였고 내 첫사랑이었으며 함께할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서윤아, 도진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널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너를 아프게 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어떤 감정은 영원히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도진아, 응?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연우를 바라봤다.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 내가 울 때 곁에서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 말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 주던 사람.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해준 사람.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연우의 손을 잡았다. 가요, 연우나리. 연우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이내 단단하게 내 손을 감싸 쥐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만 어쩌면 이제야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서윤아, 행복해야 해. 한양에서의 모든 일이 끝난 지 벌써 3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살아가지 않았다. 연우와 나는 한양을 떠나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곳. 시끌벅적한 한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었다. 나는 마을의 작은 서책방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까르르 웃었고 때로는 바닷가에 앉아 함께 글을 배웠다. 나는 그런 나날들이 참 좋았다. 연우는 인근 고을에서 작은 벼슬을 맡았다. 그는 여전히 올곧고 변함없이 사람들을 위했다. 그가 마을에서 존경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나는 틈으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연우가 조용히 내 곁에 앉았다. 또 옛 생각하고 있어. 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다 지나간 일들이 가끔 생각나서. 후회해. 아니, 나는 손을 뻗어 달을 가리켰다. 이 달 예전에도 이렇게 밝았을까?
글쎄, 그땐 너무 힘들어서 달을 제대로 볼 여유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연우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제는 행복해.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하지만 가끔은 나는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떠올렸다. 도진 그는 결국 조정을 떠났다. 백가도 더 이상 예전 같은 권력을 누리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떠났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가 변방에서 무예를 닦고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서역까지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그 밤의 달빛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이 아프지 않았다. 도진은 나의 첫사랑이었다. 그리고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때 가장 빛난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연우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연우나리. 나를 지켜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감싸 안았다. 달빛이 바닷가를 비추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